그 주제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트렌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트렌드는 방향, 경향, 동향, 추세, 유행 등의 뜻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트렌드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뜻과 약간의 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건축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뭔지 정확히는 모르실 겁니다. 오시면서 서울에 있는 많은 건물을 보셨지만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 지어진 핫한 건물들을 보면 이런 건물들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지금 건축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건축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고 많은 건축가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배낭을 메고 찾아갑니다. 이 건물들은 새로운 구조,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 그 다음에 새로운 재료, 그리고 심지어는 새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들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건축의 트렌드입니다. 이 건물들 대부분 못 보셨을 거예요. 워낙 그 전 세계에 있는 건물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옛날이라고 하면 1929년입니다. 1929년이면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입니다. 80년 후면 2090년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지어지는 건물들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멋있다, 신기하다, 재미있다로 여러분들은 이 건물들을 판단하십니다. 아, 이런 건물들도 있구나. 하지만 1929년도에는 트렌드가 이런 건물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건물에 만족을 했고 이 건물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건물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잡지나 신문에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르셀로나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건물이 1929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929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저희가 엑스포 하지만 엑스포는 1859년부터 열렸습니다. 사실은 국제 엑스포는 1929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엑스포가 열렸을 때 독일에서 미스 반델러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들었던 파빌리온입니다. 이 파빌리온은 바로 없어집니다. 엑스포가 그렇듯이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건물은 60년 동안 그 건물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1989년에. 세상의 짝퉁의 건물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건축가들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지금도 우리한테 너희들이 어떤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건축이 좋은 건축이냐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1915년에 저진 지금 독일어지만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한 마리 커다란 해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는 이 글을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 지금도 읽을 때마다 소름이 저려옵니다. 우리가 작년에 10만 권이 팔린 책들도 있고 20만 권이 팔린 책들도 있고 심지어 100만 권이 팔린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그 책을 살까 아니면 그 책장을 정리할 때 어떤 책을 버릴까 생각해보면 이 책은 아마 오랫동안 2090년, 지금부터 80년 후입니다. 제가 2090년 한 것은 아까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 지어진 게 정확히 80년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대를 따라가거나 시대를 반영하는 것,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트렌드를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트렌드를 브레이크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자세히 보고 그 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눈이 내리면 우리는 눈 맞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보통 우박 맞고 죽지. 왜냐하면 눈은 가볍기 때문에. 눈은 얼만큼 가볍냐 하면 얼음보다 10분의 1 정도 가볍습니다. 그런 가벼움들이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입니다.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쇼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빙하를 보면 많은 분들이 빙하는 얼음인 줄 아십니다. 근데 빙하는 얼음이 아니고 눈입니다. 눈들이 수만 년 동안 쌓여서 자기 무게에 눌리면 빙하가 됩니다. 빙하의 무게는 얼음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얼음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아서 타이타닉이 침몰합니다. 그러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의 삶, 이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아주 가벼운 생활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생활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만큼 무겁고 강하게 되냐 하면 왼쪽에 있는 집처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이 왼쪽에 있는 집입니다. 왼쪽에 있는 집은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처음 들어온 게 1960년대인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한 건 있습니다. 새로운 키친 아니면 세탁기 이런 건 변했지만 비슷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집은 제가 감히 아까 있는 빙하를 조금 녹여본 겁니다.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왼쪽은 주방이 있고 오른쪽은 주방이 없습니다. 오른쪽에서는 더 이상 여자분들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분들이 오늘 저는 사실 여자분들이 많을 줄 알고 얘기를 해놨는데 남자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주방과 침대가 주방과 식당이 없어지면 그 집에서는 두 번째로는 사실 텔레비입니다. 텔레비만 없어지면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주무시거나 책 봐야 되는데 책은 보통 안 보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또 비슷한 집입니다. 왼쪽이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서 만들었던 빙하라면 오른쪽은 조금 다릅니다. 숨은 그림 찾기 같지만 오른쪽 집은 집들이 방들의 크기가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나이 드셨고 막내인 분들은 화장실 냄새가 나는 침실에서 주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머리를 대고 대각선으로 자면서. 그런데 오른쪽은 실질적으로 평등한 가정, 평등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여드릴 제 몇몇 개의 건물들과 질문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건축은 공간을 만든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건물을 평으로 팝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쥐가 제일 부자입니다. 쥐는 전체 천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몇천 평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합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단위로 파는 게 우리는 있습니다. 주변에. 그게 소입니다. 사실은. 소는 무게로 팝니다. 무게는 이런 거고요. 무게는 곧 부피 단위하고 동일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를 면적으로 팔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샤브샤브는 이렇게 팝니다. 사실은. 근데 샤브샤브를 면적으로 팔지 않고 무게로 파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50g 1인분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이렇게 팔면 폭동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은 이렇게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퀴즈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천장이 손이 닿는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이 팔기 위해서 건축을 평으로 팔다 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공간으로서의 건축을. 그 공간으로서의 건축을 꿈꾸면 실제로 만들어집니까?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천천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겉으로 보면 아주 육각형으로 생겨 있고 잔디로 덮여 있지만 이 건물의 껍데기를 살포시 벗기면 다음과 같은 건물이 나옵니다. 이 건물은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물을 벗기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제일 낮은 부분은 손이 닿을 만큼 2.1m고 높은 부분은 8m, 제일 높은 부분은 12m입니다. 즉 공간이 하나가 아니라 거실이 움직이면서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뒤를 보면 여기 계시는 분은 사실 화장실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화장실이 높이가 12m입니다. 위에 천창은 있고요. 위에서 비 들어오면서 앉아있고, 여기는 굳이 샤워기를 하지 않아도, 세게 하지 않아도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간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젖은 건물이 없느냐 그러면 젖은 건물도 사실 있습니다. 이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높이가 다릅니다. 이 건물들의 높이는 다르고 그 다음에 재료도 다르고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건물은 1층이 높은데 이 건물은 1층이 낮아서 2층 올라가는데 다리도 안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겉으로 보면 몇 층인지 잘 모르십니다. 보통 건축가들은 이렇게 보면 4층같이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건물은 2층과 3층으로 아주 복잡하게 공간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면 사실 찾기도 좀 어려운데 아주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잡지나 아니면 인터넷을 참조하시겠으면 합니다. 이 건물은 아주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좀 전에 타일러 씨가 말씀하셨던 월페이퍼에 났던 건물이기도 한데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1층, 2층, 3층이 서재입니다. 서재까지 재료도 다르고 공간의 크기도 다르고 공간의 모양이 달라서 그 공간을 자기가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길은 길이고 건물은 건물이다. 길이 건물이 될 수 없는가. 도시를 보면 길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습니다. 둘이서 서로 사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대부분 아시는 여기 포스트에 나왔지만 저는 쌈짓길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인사동을 가면 인사동에 커다란 길이 있고 자그마한 길들이 실피스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건물 안으로 어떻게 모으고 건물이 길의 일부로 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는 인사동길이라고 큰 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은 길들이 있습니다. 작은 길에는 이렇게 상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동의 쌈짓길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스케치는 너무 단순합니다. 호리존탈에 서 있는 이렇게 된 가게를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건축화한 것이 쌈짓길입니다.
인사동 길은 끝에서 끝까지 350m고요. 쌈짓길은 그 안에서 350m를 더했습니다. 2배를 만든 거죠. 이것이 저희가 만든 쌈짓길입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사실은 쌈짓길은 가보셨겠지만 그냥 겉으로 보면 별 의미 없는 그냥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졌는데 신경은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길만 보시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게 길인데 어떻게 건축상을 주냐 그래서 건축상을 여러 개 받다 한 번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에 있는 하늘에 매달린 그 길로 아래를 쳐다보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길처럼 사람들이 보통 저 건물에서 저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중간에 퍼포먼스가 열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퍼포먼스가 끝나면 다시 길을 가는 그런 것들이 쌈짓길입니다. 자, 아까 보셨지만 주거는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정말로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빙하 중에 빙하가 주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건물을 보면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일반적인 평면이라면 저희가 대안 가능한 평면들입니다. 첫 번째 집을 보여드리겠는데, 저희가 리퀴드 그냥 물집이다, 액체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집은 전원에 있습니다. 보통 전원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원에 도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건물을 짓고 싶은데 밖은 창문을 내지 않고 중정이 있는 집을 줘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정이 있는 집을 생각하니까 도나스가 생각이 나서 지은 집이 이 집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보이는 것이 설탕, 각설탕으로 만들어진 집이라면 다음 보여드리는 집이 물 안에 각설탕을 녹인 집입니다. 이 집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좀 느슨하고 릴렉스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벽돌로 굉장히 강한 집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중정을 가지고 평면을 보면 이렇게 된 집입니다. 여기 보면 싱크대를 제외하고는 공간들의 구분도 없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아무 구석에서 읽어도 되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아무 구석이나 돌아다니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테레비를 어디다 놓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 그건 주인 마음입니다. 천장에 놓고서 보셔도 되고 바닥에 놓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2층 평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찌그러진 도나시죠. 이 건물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솔리드해 보이지만 벽돌로 졌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굉장히 소프트한 젤로처럼 보이는 건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주제였던 겁니다. 두 번째 집은 이게 좀 안의 모습이고요. 겉은 굉장히 견고하지만 안에는 저희가 정말로 리퀴드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집입니다. 이 집도 실질적으로 질 뻔했는데 약간 금융위기라고 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스톱이 됐습니다. 사실 이 집을 처음 설계했을 때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짓느냐 마느냐 이런 건축주도 굉장히 염려를 하셨어요. 근데 건축주가 아기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아기가.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여기는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아기가 안 다치니까 큰 문제 없을 거다 했더니 짓자 그러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사실은 스톱되어 있는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은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땅도 좋고요. 그 땅에서 보면 서울이 다 보입니다. 강변이고 밤에 보면 더욱 멋있게 보입니다. 이런 곳에 있는 집인데 이 집은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단촐합니다. 그런데 집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 강변의 뷰를 많이 볼 수 있는 복잡한 형태의 건물을 설계했고요. 나중에 보실 거고, 그 전에 생각은 이겁니다. 자, 가족이 단촐할 때 30평짜리 집, 이건 뭐 아주 큰 집이지만 50평짜리 집을 이렇게 크게 만들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50평의 방이 5개다. 그럼 방을 20개를 만드는 방법 하나. 두 번째로는 방의 크기를 다 크게 만드는 방법 하나. 근데 이게 다 가족이 단출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지 말고 원룸 주택을 짓도록 했습니다. 커다란 원룸. 근데 그 커다란 원룸이 이런 집이죠. 근데 그 원룸이 커다란 진짜 몇백 평짜리 집이 이렇게 원룸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실들이 서로 연결되고 문이 없으면 자기가 공간을 점유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평면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비전문가들한테. 근데 지금까지 보셨던 거랑 다른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 게 물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근데 방들이 이상하게 모서리로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것들이 올라가면서 점차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실질적으로는 3층, 4층의 건물이지만 공간적으로는 위아래가 뚫려 있는 원룸 주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 뷰를 보다 보니까 건물은 일자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옹벽하고 자연스럽게 붙어 있고, 그리고 공간들은 위아래로 마음대로 뚫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서 테라스에서 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자, 건물은 어디서 보든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근데 강면이 전부 다른 건물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뒷모습만 다니면 귀신입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분명히 앞면하고 뒷면하고 너무 다른데도, 물론 뒤에 머리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내면, 이 건물만 해도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건 아예 이게 좀 같은 건물입니다. 내면이 다른 건물. 근데 이건 뭐 아주 복잡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밌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옆에 아래에 있는 자세히 보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벽돌일 경우에 벽이 벽돌이 되는 일종의 논리를 가지고 바닥이 벽이 되는 거고, 그 바닥을 정해준 거는 이 곳 파주의 출판 도시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따라간 거지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시멘트 패널이 있으면 시멘트 패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겨울이라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녹지하고 여기 와이어를 타고서 풀들이 올라가고, 마지막으로는 바닥이 자갈이면 벽이 자갈이 되는 그런 건물. 내면이 완전히 다른 건물을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카테고리로 건축은 자연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꼭 이길 필요도 없고 꼭 질 필요도 없는, 왜냐하면 자연을 이긴다는, 특히 모던 아키텍처라고 하는 현대 건축은 굉장히 자연하고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연하고 다른 모습을.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 나중에 보여드릴 딸기가 좋아의 옥상입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여기 건물입니다. 건물과 땅과 거의 구별이 없듯이 저희가 생각하는 자연과의 관계가 또 하나의 저희의 질문입니다. 이제 호랑이가 보이시는 분들은 생명이 아니시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약간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나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이시면 여기 있는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이 보통 자연 속에 건물을 지면 나무나 아니면 돌이나 이런 자연 재료로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가장 모던한 재료인 이런 반사유를 써서 주변의 자연을 반사하는 것. 그래서 멀리 있는 저기는 산은 4km 정도 떨어진 산입니다. 4km밖에 있는 산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눈 오는 날은 눈이 반사가 되고, 또 밤에는 그 산들이 자기 건물에 창문 열린 부분과 안 열린 부분이 있지만 반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건물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한 커다란 건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건물이 전체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 1층 대부분을 사람들한테 내주고, 그 다음에 건물의 대부분 위층이 위에 있으면서 위가 옥상 정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동그라니까 런닝 출력도 되고 수영장도 있고 하는 건물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 건물은 이런 느낌입니다. 위에 커다란 도나스가 있고 아래는 공원이 되어 있는. 그래서 건물과 자연이 만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무조건 자연을 밀어내고 깎아낸다면 저희는 다른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물은 아까 보셨던 딸기가 좋아인데, 딸기가 좋아는 2층짜리 건물이고 위에가 녹지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즐거워했던 건 뭐냐 하면, 딸기가 좋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들이 자라서 풀들을 저희가 심었고 그 풀들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연이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좀 같이 놀자. 그래서 풀들이 날라와서, 씨들이 날라와서 건물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됐던 모양이 이제는 풀 정도가 아니라 나무까지 자라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 건물에 자연이 찾아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트렌드를 어떻게 얘기하자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 시대를 질문하는 것, 시대를 정확히 보고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건축가로서 어떤 하루하루를 사는 이유고, 또 그것이 아마 건축가로서의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재밌는 건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질문은 아름답답니다. 제 책상에 조금씩 써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질문을 던진 적이 없어요. 제가 보통 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저는 정말로 샤이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웃습니다. 네가 어떻게 샤이했느냐고. 한데 정말로 손을 들기가 무서웠습니다. 선생님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봐. 그런데 나이가 이제 한참 먹어서 요새는 매일매일 생활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의 일이고, 또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것들이 건축가로서의 저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